오늘은 볼만했어요. 이 학주는 좀 어려운 지문도 많이 넣었고, 근데 오늘은 거의 무난한 지문으로. 단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헷갈릴 거고,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그런 대로 풀었을 거예요. 우리 실전 수준이 이 정도 해요, 이 정도. 우리 실전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거기다가 이제 브리타 문제 한 2문제 끼어요, 브리타. 그 다음에 이거보다 쉬운 문제가 한 8문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실전 수준 이 정도 합니다. 잘했어요. 평균이 62점 나왔어요. 62점. 정확히 10점이 올랐죠. 4개가. 난이도에 따라 이렇게 해요. 어렵게 나오면 한 서너 개 떨어지고, 이 정도 무난하게 나오면 이 정도 나오고 그래요. 평균은 넘어야겠죠. 항상. 평균 60점. 아직 평균이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더 남은 게 열심히 하면 돼요. 남은 기간에 따라 점수가 4개, 8개, 10점에서 20점 오릅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원시 취득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건물 신축 소유권 취득. 그럼 신축만 봐야죠. 신축. 그렇지. 처음 태어나지. 원시 취득. 2번 토지 공용징수. 그럼 공용징수만 보는 거예요. 공용징수 이거 국가가 원시 취득하는 깨끗한 소유권. 맞아요. 3번 무주물 선정. 자, 소유권 파트 법률 규정 그거 다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4번 점유취득시효. 이것도 같은 동네죠. 그래서 소유권 파트 물권법 소유권 파트에서는 법이 먹여주는 거 선정, 습득 발견, 첨부, 부합. 점유취득시효가 여기서는 더 중요하죠. 점유취득시효 법률 규정 등기, 해야, 등기야. 거기까지 알면 좋죠. 원시취득이에요. 그러면 답은 5번이네요. 자, 5번. 저당 실행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자, 경매. 내가 경매로 낙찰받았죠. 갑의 소유권이 낙찰자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이전적 승계. 승계 취득이죠. 그래서 원시 취득 아니다. 경매 너구나. 상속 경매. 승계 받는 거죠. 승계 취득. 그중 이전적 승계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기분 좋게 1번에서 딱 맞히는 거야. 근데 또 1번에서 틀리면 이제 뭐 멘붕에 빠지는 거지. 이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자, 42번 불공정. 42번이네. 2번 불공정. 틀린 것은 1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졌네요. 공박은 본인 기준 판단. 그렇지. 공박은 떼어낸다겠지. 아버지 기준. 연결됐어. 2번 매매가 불공정 무효인 경우 부재소 합의도 그 계약에 관한 부재소 합의도 무효가 된다. 자, 불공정 무효면 혹시 기억나요? 의리, 폭리자가 아버지 나한테 나중에 소송 제기하지 마. 이런 부재소 합의. 재소하지 마. 부 하기로 한 부재소 합의. 부재소 특약. 같이 무효입니다. 나중에 아버지 소송 제기하지 마. 안 먹혀요. 불공정 무효면 이 부재소 합의도 무효. 맞는 지문이요. 3번 불공정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에도 적용된다. 자, 불공정 동네에서 증여란 말이 뜨면 부담 없는 이딴 거 보지 말고 증여란 말이 뜨면 무조건 불공정 해당될 수가 없다. 없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무효될 수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나만 주고 반대 거 보고 없죠. 불공정이 발생할 여지가 없지. 따라서 적용된다고 X. 틀린 거 정답. 골라야지. 그렇게 했는데 1년 동안. 경매, 증여 둘 다 적용 안 되는 대표적인 놈. 10몇 번 나왔어 우리 시험에. 증여, 경매 적용 안 됩니다. 4번 불공정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지. 너는 지금 법률행위 동네지.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모든 3자에게 무효로 들이댈 수 있다. 선의의 3자에게도. 그렇지. 5번 무경험이란 특정 영역 경험 부족 아니라 거래 일반의 사회 경험 부족을 말한다. 그렇네. 연결됐네. 정답 3번. 2번 맞춰야 돼. 자, 3번 갑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증여 의사 없이 증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을은 이 토지를 다시 병에게 매도 소유권 등기. 자, 옳은 것은 그러면 갑이 을한테 밑줄을 해야죠. 증여 의사 없이 증여. 아하, 너는 비지인이 사례 문제구나. 비지인이는 사례 문제로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난이도 상이에요. 자, 갑이 을한테 증여를 했는데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한다는 표시. 비지인이 의사 표시구나. 동네 잡고. 그런데 을이 등기 박았고 또 병한테 또 팔았구나. 등기 넘겨줬구나. 에이,
이왕이면 글씨를. 등기. 자, 비즈니 사례 문제 들이댑니다. 옳은 거 1번. 왼쪽 놈 갑의 증여는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므로 갑을 증여는 무효임이 원칙이다. 비진이는 무효가 원칙인가? X 나 외웠어요.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 발생. 원칙 유효, RR 무효, X 유효로도 연결돼야지. 2번.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 무과실을 증명 입증해야 된다. 자신의 선의를 저 몰랐는데요 입증되나? 안 돼. 무조건 선의를 입증해라. X. 항상 악의를 증명해라. 우리 이합주했죠. 악의를 증명하라. 맞는 지문. 선의를 입증해라. 무조건 X 지문이라고. X. 뭔 선의를 입증해? 에잇 하면 돼요. X. 3번. 을이 갑의 진이 아님을 몰랐다면 과실이 있더라도 이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자, 정리 들어가야 돼. 몰랐지만 과실이 있다. 빨리. 선의 과실. 선의 과실은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네. 결국 둘 중 하나. 뒷놈 알 수 있었네.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해결해야 돼요. RR 무효구나. 무 소유권 없다. 같이 연결시켜야지. 너는 알 수 있었어. 무효야. 무니까 소유권 같이 연결시켜야지. 무 없다. 취득하지 못한다. 부정으로 끝나야지. X. 4번. 을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자, 병이 소유권 먹느냐 마느냐 앞놈을 봐. 을이 선의 무과실이네. 을이 선의 무과실하면 유효. 비진이 유효. 유효니까 소유권이 있구나. 그래서 그대로 병은 승계 취득하겠구나. 왜? 소유자로부터는 뒷놈은 선악은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을이 선의 무과실 원칙 유효 있을 유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따라서 병은 비록 악이라도 앞놈이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대로 승계 취득. 정답. 5번. 을이 악이라면 병은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자, 을이 악이다. 알았다. 알 수 있었다. 그러면 RR 무효. 을 소유권 없죠. 하지만 병 동그라미 선이 동그라미. 의사표시 동네에서 선의의 병이 나오면 무조건 보호됩니다. 따라서 중심 꽉 잡아요. 통정이든 비진이든 제3자 병이 선이라면 보호된다.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의 병은 있을 보호되니까 소유권 취득한다.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 이 문제가 비즈니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옛날 우리 기출이에요. 제가 만든 문제는 하나도 없어. 자, 옛날 기출을 제가 이제 편집할 뿐이에요. 자, 정리 들어가요. 비진이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나오고 중심만 잡으면 돼. 원칙 유효 이것만 잡으면 돼. 원칙 유효 R 무효. 그러면 원칙 이놈이 선의 과실이니까 유효가 되려면 몰라야 되고 과실도 없어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 을은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한해 유효가 된다. 맞는 지문 하나.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으로 가죠. 선의 무과실이다. 있을 을 소유자. 그러면 병이 설사 악이라 하더라도 이 경우 유효인 경우에는 얘가 소유자니까 그대로 소유권 승계 취득. 지문 하나. 그런데 꼭 알았다는 잘 안 나와요. 알 수 있었다 또는 선의 과실 한자로도 나오고 한글로 나오고. 그럼 빨리 RR 무효구나. 증여가 무효니까 너 소유권 없겠구나. 소유권으로 연결시켜줘. 무니까 소유권 없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 선의 과실 소유권 있다 없다. 유무로 따지고. 문제는 이 무효의 경우는 조심해야 돼. 선이라면 이 병이 선이라면 선의 3자 보호규정 때문에 이 무효로 선의 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3자는 보호된다. 선의 병은 유효로 바뀌어버린다. 유소유자. 항상 보호되면 소유권 먹여주겠죠. 등기 박았으니까. 그래서 비진이 사례 문제 오늘 이거 틀려도 돼요. 복습 딱 하셔가지고 혹시 몰라요. 연타로 비진이 또 내버릴지 이 문제로 모르는 거야. 시험은 대비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43번은 난이도 상입니다. 오늘 틀려도 될 한 문제 중에 속해요. 자, 4번 갑니다. 차고 틀린 것은 1번.
착오 취소하는 자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라. 착오 취소하는 자가 입증해라 또 문제인데 이거 어려워 모르겠어. 물음표. 2번 물건 하자로 매도인 하자담보채 성립. 매수인은 계약 내용 중요 부분 착오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하자담보책임 나왔어. 착오가 계약법 동료랑 만나면 무조건 착오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해제랑 만나든 하자담보책임이랑 만나든 착오 있다면 취소하세요. 취소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너 X구나. 틀린 거 정답이요. 여기서 2번에서 딱 고르는 1번에서 헤매지 말란 얘기요. 딱 OX 안 골라지면 물음표. 마지막에 물음표. 그 다음 지문. 2번 정답 딱 채는 거예요. 자, 3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때에는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 중과실, 취소 못해. 연결됐죠. 맞는 지문.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의 동의. 표의자는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진의의 동의를 봐야죠. 진짜 마음에 동의했구나. 쌍방 의사가 일치했구나. 쌍방 의사가 일치하면 착오가 아니다. 따라서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연결됐어. 5번. 착오로 인해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 부분 착오라 할 수는 없다. 그렇지. 경제적 불이익이 없구나. 아무런 손해, 금전적 손해가 없으니까 중요 부분 아니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자, 1번. 올해 다른 시험 기출지문이에요. 자, 봅니다. 착오 취소한 자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는 이 사실을 착오 취소하는 놈이 증명해라. 그러면 저 착오 없었으면 의사표시, 즉 법률행위 안 했어요. 그 말은 이 착오는 중요 부분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저 착오 안 했으면 안 샀어. 그 얘기예요. 즉 중요 부분 착오란 얘기지.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 부분이란 거. 캐치? 그러면 중요 부분을 누가 입증하느냐? 착오 취소하는 갑이 중요 부분 입증해라. 그 질문이에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 착오 취소하는 갑이에요? 상대방 을이에요? 갑이 입증하는 거예요. 갑이. 판사님, 저 착오 있었고요. 이거 중요 부분이에요. 이건 갑이. 착오 취소하자는 갑이. 중과실은 저 중과실 없어요. 이것까지 입증하는 게 아니지. 중과실 없어요. 소극적 사실이니까 갑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입증을 넘겨버려요. 중과실 유무는 갑의 취소를 막으려는 유효 주장자인 상대방이. 그래서 이건 중요 부분이니까 공부합니다. 착오 있었습니다. 저 이거 중요 부분이에요. 이건 착오 취소하려는 표의자 갑. 중과실 없어요. 안 돼. 그건 입증 못 해. 넘겨 상대방한테. 소극적 사실이니까. 그래서 중과실 유무는 상대방, 유효 주장자인 상대방. 여긴 중요 부분이니까 취소하려는 자가 증명해라. 연결된 거예요. 중요 부분. 자, 정답 2번. 5번 갑니다. 임의 대리. 틀린 것은 1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 목적물에 대해 모든 계량행위 할 수 있다. 모든 계량행위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죠. 그러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이게 정확히 외워져 있어야 이걸 캐치를 한다는 얘기지. X. 정답이요. 45번은 다 맞춰야 돼. 자, 2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이행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 떴어. 서술어 가요. 나는 권한이 많겠구나. 매매대금 지금 날짜 연기해줄 권한이 있다. 그렇지. 연기해줄 많은 권한이 있겠죠. 포괄이니까. 3번. 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 포함하는 게 원칙이다. 상대방의 의사표시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가장 기본적. 능동대리는 수동대리권도 포함됩니다. 맞아요. 받아야지. 4번. 대리권 존속 중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 본인은 언제든지 수권행위 처리할 수 있다. 자, 수권행위 처리는 언제든지. 맞아요. 언제든지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 5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당사자 쌍방 대리할 수 있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 허락 있네. 또 채무이행. 오, 나왔죠. 그래서 허락,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연결됐어. 정답 1번. 5번도 맞춰야겠죠. 당연히. 자, 맞힐 문제는 맞춰주는 거야. 6번.
대리권 없는 을이, 자, 없는 애 동네 빵 하시고, 너는 무권대리 사례 문제구나. 무권대리 을이 갑을 대리해서 갑소유 건물, 병과 매매계약, 전형적인 협의 무권대리 사례 문제. 자, 갑을 병, 옳은 것을 고릅니다. 1번, 계약 체결 당시 을이 무권대리님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본인이 추인하기 전이라면 상대방은 을을 상대로 초래할 수 있다. 자, 중심 뽑아내야죠. 상대방 병이 대리권 없다는 거 알았구나. 중심이 들어가야 돼. 상대방이 알았구나. 아기의 상대방은 소수로 가요. 초래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X. 2번, 본인 갑은 상대방 병에게 추인할 수 있으나 무권대리인 을에 대해서는 추인할 수 없다. 무권대리인한테도 추인할 수 있지. 너 X야. 3번,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상대방 병이 을의 대리권 없음을 알 수 있었다면 무권대리인 을은 상대방 병에게 책임지지 않는다. 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 수 있었대. 이걸 뚫어지게 봐야지. 책임 동네죠, 지금. 무권대리인 을의 병에 대한 책임 동네고, 그 다음 상대방이 알 수 있었네. 알이구나. 책임 물으려면 선임무과실일 것. 너는 선임무과실이 아니구나. 따라서 알 수 있었다면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제한능력자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훈련해요.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옳은 지문. 책임지지 않는다. 옳은 거 정답. 4번, 본인 갑이 을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일부만 추인했네요. 자, 무권대리 추인으로 효력이 있다. 일부 추인. 여기 눈이 가야죠. 일부 추인. 이거 상대방이 동의해 주지 않는 한 추인 아니에요. 효력이 없다. X. 5번, 갑이 사망. 떴어. 사망. 그럼 단독상속 뜨겠죠. 단독상속. 소수로는 주어 잡아야지 일단. 무권대리는 떴어. 주어. 무권대리는 본인 지위에서 이 계약 추인 거절할 수 있다고? 추인 거절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단독상속 나오면 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했어. 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추인 거절할 수 없죠. X. 정답 3번. 전형적인 협의 무권대리 사례 문제. 이거 난이도 셉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돌아버려. 정확히 해요. 무조건 맞춰야 돼. 이런 문제는. 47번. 표현대리.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기억. 옳은 거 그러면 옳은 애 동그라미 하시고. 기억.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동정, 유사할 필요는 없다. 기본대리권과 고난을 넘은 대리행위사는 전혀 달라도 상관없어요. 따라서 같은 종류, 비슷할 필요 없다. 연결됐네. 동정, 유사할 필요 없다. 기억 들어간 거 1번, 5번. 자, 5번만 리을만 보면 되죠. 리을. 표현대리 성립.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 상계법리가 적용된다. 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 과실 까버릴 수 있나? 과실상계 안 돼요.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죠. 과실상계해서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그 판례예요. 그래서 과실상계법리는 작동 안 돼요. 그래서 못 가. 상대방 잘못 상계 못해. 그래서 X니까 리을이 탈락돼야 되니까 옳은 거 기억 하나네요. 그래서 정답 1번. 자, 공부. 니은. 강행법규 위반 무효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무효인데, 강행법규 위반 무효인데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 두 가지 중 하나. 성립하지 않죠. 적용될 수 없다. X. 이것. 만약 무권대리인이에요. 무권대리인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은 후 지를 매도인으로 상대방 병한테 토지를 매도.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 갑한테 표현대리 성립 주장할 수 있다. 자, 무권대리인이 지 앞으로 소유권 등기 받고 지명의로 팔았네. 대리행위가 없구나. 대리인으로 안 팔았구나. 대리인으로 안 팔았으면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리인으로 팔아야 표현대리. 근데 이놈은 대리인으로 안 팔았죠. X죠. 그러니까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 두 개. 니은. 무효. 디귿. 대리인으로 안 팔았을 때. 제가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니은 디귿을 나란히. 복순만이 그래서 살 길이다. 자, 정답 1번입니다. 8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 갑 소유 밑줄.
갑, 소유, 토지니까 왼쪽이 갑이겠죠. 항상 소유자가 누군지 나오면 밑줄 하시는 거예요. 왼쪽에 배치될 놈.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허가 조건으로 을과 매매계약. 그럼 왼쪽이 갑이고 오른쪽 을, 갑을 토지거래 사례 문제죠. 자, 틀린 거 오래 나올 수 있어요. 토지거래에. 자, 1번. 왼쪽 놈 갑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오른쪽 놈 을은 갑에 대해서 협력 채무 이행을 소송으로 청구, 소구할 수 있다. 자, 협력 채무 불이행 지문이죠. 협력 채무는 있죠. 따라서 협력 응하지 않으면 협력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야 갑시다 라고 채권은 있죠. 채무가 있으니까 채권이 있죠. 따라서 맞는 지문 2번. 갑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을은 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 협력 채무 불이행의 경우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지할 수 없다. 이유. 협력 채무는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해제가 안 되죠. 연결됐어. 3번. 갑과 을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채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 이 매매 확정 무효가 된다. 갑과 을이 허가에 대한 서로서로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네. 서로서로 구청 안 가겠다는 거구나. 허가가 나올 일이 없겠구나. 확정 무효로 시켜야겠구나. 맞는 지문. 4번. 이 토지가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따라 을에서 병에게 허가 없이 전매. 자, 토지거래 허가 동네에서 중간 생략 등기 나오면 소수로 바로 가도 돼요. 무조건 없다. 무로 끝나야 돼. 자, 을로부터 병에게 허가 없이 전매. 자, 병 맨 오른쪽 놈이죠. 병은 맨 왼쪽 놈 갑에게 직접, 아이고 고마워라. 직접까지 또 떠줬네. 직접 허가 신청지일 땐 협력 채무이행 청구권을 가진다. 없다니까. 채권 없지.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와버리면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줘요. 허가를 배제 잠탈하려는 나쁜 놈의 매매계약으로 봐서 법이 절대 안 도와줘. 대법원도 안 도와줘요. 이건 대법원이 안 도와주는 거지. 다 판례니까.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에 있어서는 병 앞으로 등기가 박혔다. 전매돼서. 박혀도 무효. 박히기 전에 박히려고 노력하죠. 허가받으러. 이런 채권도 안 줘요. 그래서 이런 채권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다 없다로 끝납니다. 정답이네. 정답. 맞춰야지. 그렇지. 맞춰야지. 5번. 매매계약이 을의 사기로 체결. 사기당한 갑은 허가 신청 전에 사기를 이유로 이 계약 취소해서 제 허가에 대한 협력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자, 지문은 길지만 항상 중심을 잡아야겠어. 사기당했어요. 그러면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죠. 유동적 무효 상태인데 사기당한 경우 사기 취소할 수 있느냐 지문이요. 사기 취소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허가 전이라도 사기당했다면 사기 취소할 수 있다.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 4번. 자, 9번 갑니다. 취소 틀린 것은 1번. 제한 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 취소권자로 법이 규정해 놨으니까 5살짜리도 부모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니까 되네. 2번. 법률행위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에 따라 추인할 수 없다. 취소로 무효가 됐고 이 단어까지 넣어줬는데 무효행위 추인할 수 없다고? 있다. 그래서 취소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으면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다. 올해 이 지문 뜰 거요. 다른 시험이 요즘 계속 떴어요. 우리 시험만 지금 안 뜨고 있어. 그러면 2번이 떠야지. 제가 왜 자꾸 강조하겠어요. 제가 강조한 건 제발 좀 해줘. 취소로 무효가 되면 무효행위 추인으로 할 수 있다. X 정답. 그러니까 정답 지문까지 박아줬잖아. 3번. 법률행위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 청구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말 자체로 말이 되잖아. 취소를 전제로 한 행동에는 당연히 전제로 한 그게 있겠죠. 그대로 맞는 지문.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행 청구를 하면 추인한 걸로 본다.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 어른이 된 후 아무런 이의 달지 않고 이행 청구.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 행동했네요. 법정 추인 그대로 연결됐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이제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그렇지. 추인했으니까 이제는 취소 못하겠죠. 취소하지 않겠다고 추인했으니까. 9번 맞춰야지. 자, 10번 조건 옳은 거. 1번 기한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포기 못한다고? 포기할 수 있죠. 나 바로 돈 갚아버릴 거야. 할 수 있어. X.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잃는다. 정지인데 뭔 효력을 잃어? 정지니까 효력이 생긴다로 해야지. 3번 조건 성취 미정한 권리는 일반 규정에 따라 담보를 할 수 없다. 미정의가 없다고? 미정의는 다 할 수 있다. X. 4번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찍어봐요. 찍어봐. 범죄 흔적. 지금 또 입증 동네요. 입증은 어떻게 찍으라겠죠? 지금 누가 입증하래?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라고? 없는 사실 입증하라고? 부존재를 입증하라고? X야, X. 입증은 참 쉬운데. 적극적 사실, 악의를 입증해 맞아. 선 입증해 X, 부존재 입증해 X. 소극적 사실, 없다는 거 입증해. 다 X 지문이에요. 다 X.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부존재 X. 다 X니까 정답 5번. 입증이 어려우니까 4번은 물음표 해도 돼요. 저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저는 30년짜리 내공이 있고 여러분들 이제 1년짜리인데 아무리 제가 얘기한들 아직도 헷갈리지. 그럼 물음표 5번 가는 거예요. 5번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이 미성취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어려운 지문이 또 떠버렸네. 4번도 헷갈려 죽겠는데 5번까지 이거 난이도 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두 개를 살짝 어려운 지문 봤죠. 이게 난이도 상으로 올라가요. 자 5번 한번 찍어봅니다. 찍을 때는 생각을 하고 찍어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틀려도 돼요. 그래서 4번을 찍는 거예요. 5번을 찍는 게 아니라 찍는 건 두 개 중 하나만 찍어야 돼. 쉬운 걸 찍어야지. 둘 다 미쳤어? 시간이 그렇게 남아돌게? 둘 중 만만한 걸 찍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부존재 X. 4번을 날리고 5번 정답 이렇게 가는 거예요. 5번 찍으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머리 굴립니다. 해설 정지조건부 권리입니다. 조건이 아직 미성취입니다. 그러면 항상 채권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가 진행하느냐 진행하지 않느냐 미성취 동안.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시험 합격 전에 미성취죠. 그러면 나중에 시험 합격하면 채권이 생기는 거니까 지금 시험 합격 전 미성취 동안 채권 자체가 없어. 채권이 없는데 뭔 소멸시효가 진행되겠어요. 채권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지조건부는 조건이 미성취야. 너 아직 권리 발생 안 했네? 권리가 발생 안 했는데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가 없겠죠. 소멸시효라는 것은 채권이 있고 이걸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 안 하는 경우 진행해요. 근데 채권 자체가 없지. 채권 자체가 없으니까 미성취, 없다, 않는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한 번 듣고 잊어도 돼요. 5번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볼 때 두 개 중 찍는 요령에 관한 문제였어요. 4번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5번은 어려우니까. 그 다음 찍는 요령 5번도 찍을 수 있어요. 미성취, 않는다 이렇게 밀어버려요. 중간이 있으면 있다로 끝나고요. 중간이 없으면 부정으로 끝나요. 이런 찍는 법칙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맞아요. 진짜 맞아. 근데 쉽지 않아. 4번 찍어 그냥 4번. 자 이제 물권법 갑니다. 물청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자가 점유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대한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다. 해야지. 유치권 점유 침탈 점유 상실 너 바로 소멸. 유치권 X 물청 X 할 수 없다. 무조건 먹어야지. 자 1번 정답. 자 2번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그 소유권과 분리해서 별도의 소멸시효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렇지. 분리 나왔으니까 부정으로 끝나야죠. 소유권에 대한 물청만 별도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거예요. 3번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지 방해 결과제가 아니다. 그렇지. 제가 애우라게 했어요. 방해 제거란 나를 현재도 힘들게 하는 이 원인 뿌리를 제거하는 거지 이미 결과물 제거 손해에 해당되는 결과제가 아니다. 이렇게 외우시고
4번. 점유 보조자가 사실적 지배를 가지더라도 물청 상대방은 되지 않는다.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 되지 않는다. 무조건 보조자는 없다. 안 된다. 부정으로 끝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5번. 물청 행사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자, 침해자의 고의과실, 귀책사유 필요 없습니다.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기억하세요. 귀책사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다. 다 맞는 질문이에요. 정답 1번. 자, 물권 변동,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 이 부동산 등기를 한때 소유권 취득한다. 상속인데 등기 한때 소유권 먹는다고? X. 상속은 법률 규정 등기 없이 연결돼야죠. 하나 탈락. 니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 원인 판결이란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 등기 필요 없는 판결, 형성 판결. 그렇지. 등기 없이 바로 형성되니까. 등기 없이 바로 형성. 소유권 취득이죠. 니은 들어가야지. 니은 5번 리을. 그럼 리을만 빨리 가요. 리을. 건물 신축한 자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신축인데 똑딱 법률행위 아니죠. 따라서 187 있죠. 등기 없이 건물 완성 시점에 바로 소유권 취득. X야 X. 리을 탈락. 정답 2번. 이 문제도 무조건 맞춰야지. 디귿. 경매 매수인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경매 상속 경매 187조 등기 없이 X. 자 3번 변동 틀린 것은 1번 멸실 건물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 보존 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2번 갑 신축 건물을 을이 매수한 후 당사자들 합의에 따라 격려된 을 명의의 보존 등기는 유효다. 갑 신축 건물 을이 샀는데 너 왜 보존 등기 박았어? 매수인 이전 등기 박아야지. 하지마. 괜찮아. 봐줄게. 매매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이 보존등기 유효. 모두 생략등기 지문. 5. 3번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갑을 매매가 취소됐네요. 매도인 갑의 매수인 을에 대한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복귀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잘 모르겠으면 말소 동그라미 하면 말소 등기가 나오면 99% 소유자가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렇게 찍어버려도 돼요. 하지만 찍지 말고 좀 합시다. 매도인 복귀한 소유권. 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소유권은 암놈. 당연 복귀 187조. 따라서 갑이 하는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복귀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게 훈련이 돼야 많은 게 훈련 지문이 연결돼서 그래요. 하지만 찍으려면 말소 물권적 청구권, 이전 등기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게 찍는 요령이에요. 4번 가등기에게 본등기가 됐네요. 본등기 격려한 때 토지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은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죠. 가등기한 대로 본등기 한때 연결돼 있어. 그러면 맞아 5555 표시가 마지막에 4개가 돼 있으니까 안 보고 5번 정답. 중간에 물음표 나온 사람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고. 5번 갑에게서 직접 병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을병 전원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자, 갑에게서 직접 병으로 이전 등기, 중간 생략 등기네요. 자, 중간 생략 등기인데 갑을병 3자간 전원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합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범죄 흔적 그래. 된의 동그라미. 병 앞으로 된 중간 생략 등기는 박히면 유효. 일단 박히면 된. 예전에 한번 우리 훈련했어. 박히면 유효. 설사 세 놈 간 합의가 없어도. 그래서 일단 박히면 이 병 등기는 3자 간 전원 합의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로 끝나야 돼요. 이렇게 장난치면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라는 얘기요. 1, 2, 3, 4. 5번 만나지 마. 그래서 지금 합니다. 박히면 유효. 3자 합의 있든 없든 박히면 유효. 중간 생략 등기가 효력이 없다. 무효로 끝나는 지문 오로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그 말만 없으면 병등기 무조건 유효. 합의가 있든 삼자간 합의가 없든 효력이 있다. 유로 끝내야 돼. 유로. 자 4번 점유자 회복자 옳은 거 1번 선의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에 점유물 사용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과실이 사용이익 같은 말이죠. 포함된다. X. 2번 선의 점유자라도 과실을 취득했다면 이를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죠. 과실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반환 의무 없다. 돌리지 말란 얘기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했기 때문에 반환 의무 없어. X. 3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훼손. 선의 점유자는 소유서 없더라도 현존이익 배상 책임이 있다. 자 범죄 흔적 소유의 의사가 없구나. 너는 타주구나. 타주는 선이라더라도 무조건 전부 배상으로 연결. 그래서 악타는 손에 전부 타주가 떴죠. 소유서 없구나. X. 4번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 믿고 타인 물건을 점유한 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훼손, 현존이익 배상하면 족하다. 어디를 봐야 돼요? 소유권이 있다 믿고 여기를 뚫어지게 봐야지. 해결해야지. 본권이 있다 믿었네. 선이. 그 본권이 소유권이네. 자주. 너는 선자구나. 선자는 현존이익 연결됐네요. 4번 정답. 옳은 거. 5번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100만 원 가지고 법원 찾아갔다고? 잘 봐야 돼. 100만 원 가지고 법원 찾아온 판사님이 요게요. 5천만 원 들고 유익비 들고 오라고. 100만 원 가지고 6개월 뒤로 안 미뤄줘. 필요비 아니라 유익비. 오늘 틀려. 오늘 틀리고 실전 때 안 틀리면 되지. 그 틀리려면 오늘 틀려. 오늘. 그래서 유익비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상당한 상환기간 허여 청구하는 건 대상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 X예요. 그냥 5번까지 오면 안 된다니까. 5번을 왜 왔어? 4번에서 옳은 거 고르고 도망가야지. 도망갈 때 가야 돼. 4번. 자 이제 소유권 갑니다. 통행권 틀린 거 1번. 상린권은 부동산 상호간 인접해야 되며 등기 없이 인정되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상린권 소유권 동네죠. 따라서 일단 상린관계는 서로상 이웃린. 이웃집하고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어야지. 이웃린이니까 인접할 것. 그 다음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따로 등기 필요 없어요.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안 걸리니까 통행권 같은 상린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대로 다 세 개가 다 맞는 지문. 자 2번 기존 통로가 있네요. 그 통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옆집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더 편리하던 말로 옆집 다닐 수는 없죠.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연결됐어. 3번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 허락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손해보상 청구할 수 있다. 사실상 통행하는 자 허락 얻어. 친구구나. 친구한테 돈 달라 할 수 없다로 끝 연결돼야죠. X야 X. 친구. 4번 통행권자는 오른쪽 놈이에요. 통행하는 통행권자는 왼쪽 놈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통행지 소유자도 오른쪽 놈 통행권자가 통행지 지 땅을 배타적으로 혼자 막 점유하지 않는 이상 내 땅 넘겨 통행지 넘겨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걸 읽고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렇지.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 없지. 통행만 해야 되니까 소유자를 배제할 권능 없지. 그래.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지 땅을 혼자 막 쓰지 않는 이상 내 땅이라고 넘겨 할 수 없지. 말이 되지. 옳은 지문. 5번 통행권은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당연 소멸한다. 외웁니다. 당연 성립, 당연 소멸. 요건 갖추면 당연 성립하고요. 토지 옆에 도로가 생겼으면 이제는 당연 소멸. 맞는 지문이에요. 정답 3번. 자 16번 갑이 20년간 소유의사 평원공연 평공자 떴네 20년. 자 을소유의 토지를 점유.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 을소유 밑줄 갑 동그라미 하겠죠. 항상 권리자한테 동그라미, 소유자한테 밑줄. 사례 문제 푸는 훈련 방법이에요. 그러면 평소 우리하고 공부한 게 사람이 바뀌어버렸지. 갑이 시효 완성했고 시효 완성된 소유자가 누구?
을이었죠. 우리는 평소 을이 시완성했고 갑 소유자인데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빨리 적어야 돼. 취득시 완성한 놈이 갑, 소유자가 을. 갑을 이렇게 그려놓고 자 옳은 걸 모두 고릅니다. 옳은 거. 기억. 이 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면 시완성자 갑은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권 취득한다. 자 점유취득시 완성했어요. 지금 평공자 20년 됐으니까. 그럼 미등기면 취득시 완성한 갑은 등기 안 박아도 소유권 취득한다고? X 무조건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해요. 따라서 X죠. 자, 니은 을은 갑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을이 그림 봐요. 소유자는 읽어.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로 읽어요. 시효 완성자 갑에게 돈 내놔. 할 수. 뭐가 있어? 없어. 자, 소유자는 얌전히 등기 넘겨줘. 아무것도 하지 마. 내 땅이라고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나가 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20년치 월세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오늘 틀려. 오늘. 그러면 봐요. 니은은 맞는 거지. 니은 들어가고 기억 탈락시켜봐요. 니은 들어가고 일단 들어간 거 해봐. 니은. 그러면 디귿 아직 안 했잖아. 니은 들어간 거 찾아봐. 2번하고 5번이잖아. 그럼 이제 디귿만 보면 돼요. 자, 디귿 해결합니다. 디귿. 을이 소유자가 을이 병한테 이 토지를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후 이 병이 시완성자 갑에게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시완성자 갑은 취득시효로 이를 저지할 수 들이댈 수 있다. 이게 뭐지? 자, 우리가 한 거하고 좀 다른데 명의신탁하고 점유취득시효에서 자, 을이 병한테 명의신탁을 했네요. 자, 처음 하는 거요. 설명 들어요. 아직 우리 기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안 했어요. 을이 병한테 명의신탁했죠. 그러면 이놈은 수탁자. 어떤 명의신탁이냐? 실명법 아닌 모든 명의신탁은 다 아주 유효한 명의신탁이에요. 배우자 명의신탁이에요. 시효 완성 후 소유자 을이 병이라는 놈한테 명의신탁해서 등기 넘겨줬겠죠. 자, 그러면 갑 입장에서 이놈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우리가 한 것은 병이 을한테 시효 완성 전에 명의신탁을 했네요. 시효 완성된 후 신탁한 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 앞으로 등기를 복귀시켰네요. 그럴 때 명의신탁 해지한 신탁자, 명의신탁자 병에게 갑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자, 이것부터 해결해. 이거 우리 공부했으니까. 자, 완성 당시 수탁자였는데 시효 완성한 후 명의신탁을 신탁자가 해지하고 명의신탁 해지하고 신탁자 병한테 소유권이 회복됐죠. 갑은 이 신탁자 소유권 등기 회복한 신탁자에게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계속 매수한 놈, 본등기 박은 놈 해지하고 신탁자한테 등기, 신탁자 이 세 놈 우리가 공부 1년 동안 소유자로부터 매매해서 등기 박은 놈, 가등기 박은 놈이 본등기 박았어. 명의신탁한 놈이 명의신탁 해지하고 신탁자 지 앞으로 등기 박았어. 이 세 놈한테는 후 없다가 작동됐죠. 근데 지금은 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을 해지한 게 아니라 비로소 명의신탁이 일어났죠. 동네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동네가 달라져 버리면 이 시효 완성한 갑은 이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명의신탁 했고 여기는 명의신탁을 해지했고 반대죠. 결론도 반대야. 반대. 들이댈 수 있다예요. 결론이 반대로 돼요. 그래서 이걸 중심 잡아. 이게 기출이고 이건 우리 기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출부터 잡는 거. 기출은 2번 더 나오지만 30년 안 나온 놈은 안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잡아. 명의신탁 한 놈이 시효 완성 후 해지, 그래서 제가 명의신탁 해지 반드시 확인하겠어. 해지 신탁자 외워버리라겠어. 그러면 원칙대로 후 없다가 작동돼요. 해지 한 신탁자에게 등기 왔다고 안 돼. 이건 후 없다가 작동돼. 하지만 해지가 아니고 새로 명의신탁 반대다. 그러면 결론 없다가 아니라 들이댈 수 있다. 결론이 바뀌어버려요. 결론이. 그래서 왜 그러느냐.
나중에 두 사람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신탁자가 소유자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오게 돼 있어. 그래서 결국 돌아오니까 갑이 들이대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얘한테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대항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합니다. 이거 제가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목숨 걸지 마, 이것은 우리 기출도 아닌 거예요. 메인스탁한 놈이 시효 완성된 후 메인스탁을 해지하고 신탁자한테 등기가 오면 원칙대로 후우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메인스탁 해지한 게 비로소 메인신탁했다고 엎어버려. 이제는 대항할 수 무조건 있다로 끝나. 갑이 이긴다는 얘기요. 그래서 대위에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딴 식의 지문이 떠요. 있다 하면 맞는 지문. 그러면 다시 봐요. 디귿. 의리병한테 유효하게 메인스탁 했네. 시효 완성한 후 메인스탁이 비로소 일어났죠. 그럼 메인스탁 해지한 신탁자가 아니네? 느끼고 후 없다가 아니겠네? 소수로 가요. 일단 주어를 잡아야지. 이 병이 병한테 행사하는 경우 주어. 갑은 시효 완성자는 이놈한테 대항할 수, 저지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있다로 끝나야 돼. 그래서 해지 신탁자하고 결론을 반대로. 거기는 없다지만 여기는 있다. 이유는 어려워. 이유까지 여러분들 하려면 그냥 반대로 엎어요. 반대로 엎는 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해지 신탁자 등기하고 비로소 메인스탁 일어난 거 그게 반대라는 거 해요. 자, 그러면 디귿이 옳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이댈 수 있으니까. 그럼 니은 디귿 답이네요. 5번이네요. 5번. 자, 이제 공부 리얼.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 등기 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자, 우리 공부한 대로 을이 토지를 A한테 팔면 점유 상실하겠죠. 넘겨주면.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 즉시 소멸 X.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10년 후 소멸, 10년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죠. 그래서 바로 소멸, X예요, X. 그래서 옳은 건 니은 디귿. 오케이. 공유까지 하고 쉽게요. 공유, 틀린 것은 1번. 그래서 56번은 제가 니은 디귿에 박아버렸잖아요. 틀리라고 박은 거예요, 틀리라고. 여러분들 틀려도 돼요. 왜 디귿이 흘러가는 지문이 아니었고 디귿을 맞춰야 2번하고 5번 중에 했죠. 이게 난이도 90점으로 올라가 버려요. 평소 공부하지 않은 새로운 미기출 지문을 알아야 정답을 맞추게 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한 4문제 정도 나와. 3문제에서. 4문제 이상은 절대 안 나와요. 2문제 정도? 2문제 정도 나와. 그래서 극상은 2문제밖에 아니에요. 우리 40문제 중. 나머지를 헷갈려서 틀릴 뿐이지. 자, 공유. 틀린 것은 1번. 공유물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 특약은 유효하며 그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승계되는 게 원칙이다. 자, 중심 잡아요. 공유물 관리 특약 유효. 그렇지. 특정 승계인에게도 승계된다. 그렇지. 2번.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자, 재판상 분할은 판사님 현물로 찢어줍니다. 법 전문이에요. 현물 분할이 원칙. 맞는 지문. 3번. 공유물 분할 협의 성립 후 공유자 일부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 협력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범죄 흔적 협의 분할이 성립. 협의가 됐죠? 협의가 되면 설사 상대방 일부 이행 안 해도 절대로 재판상 분할 다시 갈 수는 없다. 이미 분할이 됐기 때문에 X. 정답. 맞춰야지. 공유에서 이렇게 나오면 쉬운 편이에요. 자, 4번. 공유물 분할 효과는 원칙 소급하지 않는다. 3번에서 도망가야 돼. 도망 못 가면 이상한 지문 만나요. 이런 게 흘러가는 지문이에요. 자, 분할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공유물 분할은 지분의 교환 매매예요. 지분 서로 바꾸죠? 서로 분할을 통해서 교환 매매니까 분할할 때 그때 소유권 등기 박으면 취득하지 소급시키지 않습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흘러갑니다. 안 중요해요. 5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 그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자, 분할했는데 3층 취득한 3층 옥상이 맨날 비가 세요. 그럼 1, 2층 취득한 다른 가불은 같이 수리해줘야겠지. 운빨로 돌리면 너 운빨이야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말 돼. 왜 그러느냐?
법 전문이고 지분의 교환 매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의 경우 이런 매매 규정을 갖다 써요.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오케이. 정답 3번. 10분간 쉽니다.